어제 하루 코스피 랠리를 견인했던 지금 좀 말씀을 해주셨던 상법 개정안 이게 이제 곧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상법 개정에 앞서서 마지막 정책 간담회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법이 개정되면 또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각 당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했고 당의 의견을 법사위원들 통해 전달해서 내일 개정안 협상이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윤주진 위원님, 오랜만에 여야 합의가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반대해왔었는데 이번에 태세 전환하게 된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안 그래도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고민을 좀 토로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네. 지금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당시의 공약이었고요. 네. 이에 대한 사실 국민들, 특히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기대가 한층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재계에서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면 네. 조금이라도 막아보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3% 룰을 다른 감사위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이사에 대한 투표제에서 집중투표제, 그러니까 한 후보에게 모든 주주의 투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이 두 가지 정도만이라도 재계에서 막을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 나머지 그 같은 경우는 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이러한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플러스 추후에 네. 배임죄 완화라든지 정말 재계의 수건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는 뭐냐면 경영권에 대한 방어 제도를 좀 촘촘히 만들어 달라. 네. 이러한 보완책을 약속받을 수 있다면은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국민의힘과 소통이 되면서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다면은 어차피 통과될 바엔 네. 조금이라도 좋은 법을 만들어보자. 이런 식의 어떤 정무적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또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좀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재계에서도 걱정을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저희가 관련 내용들 정동맨, 김기철 성우 통해서 좋은 목소리로 신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정동맨 김기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3년 전 들어간 코스피 200 레버리지 ETF가 어제 드디어 원금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당의 상법 개정안이 더욱더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매일경제에서 다뤘습니다. 주주 충실 의무 전자주 총무박은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 우려라는 제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강조한 상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코스피가 3,100을 넘나들며 실제 주가가 오르는 점이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파악된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주식 투자자가 1,50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을 한다니 주가가 오르는데 이걸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민의힘마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공감하면서 재계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주요 대기업은 대외적으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쉽게 침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게 소액주주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런 소액주주들, 물론 소액주주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환호할 일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조금 리스크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부당수단으로 쏠리는 이제 자산을 네. 유동성을 주식으로 좀 유인하겠다. 이 내친 김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겠다.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은 맞거든요. 그러면 so what?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 뭐 상법 개정안도 있고 주주환원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방향성은 맞지만 이렇게 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는 한 주식으로 완전히 올곧게 방향성을 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동산에 들어갈 돈이 그대로 고스란히 주식시장 간다는 보장은 못한다. 왜냐? 그동안 늘
코스피는 박스피였어요. 이게 네. 20, 30년 굳어진 정설이고요. 네. 부동산은 조정은 받았지만 결국은 오르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머릿속에 지금 박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금융 절세 상품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재형저축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 사람 같은데. 재형저축은 굉장히 고율의 이자를 주면서 정부가 이제 이자를 더해서 세제 혜택까지 주는 상품이에요. 네네. 예금만 들어도 7, 8% 이율이 났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상품, 간접 투자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에서 직접 투자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단타 매매. 단타. 거래량이 뭐 하루에 막 40조 가량 되니까 여기 투기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중장기적으로 이런 절세 상품을 만들어서 주식시장 수익률이 단기적이라 아니라 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수익률이 보다 높다라는 인식이 돼야지만이 네. 개인들은 나중에 옮겨요. 아. 왜냐? 돈이라는 건 유동성이라는 건 이자 수익률 따라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잠깐 오르다가 금방 또 떨어질 거야. 근데 부동산은 언젠간 올라. 라는 이제 이 트렌드, 네. 인식 전환이 되지 않은 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아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계가 우려하는 건 소송 남발이에요. 네. 그럼 또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리고 지분 구조가 단순하다.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이 쉽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액제주들 물론 뭐 단기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서 주주 환원 좋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장기 투자해야 되고 그 요보금을 가지고 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영 활동이 위축되는 식으로 간다면 네.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여서 이런 부분의 어떤 리스크를 위험 요소들을 좀 그래도 안전 장치를 만들자라고 모여서 얘기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어떤 게 좀 이렇게 조율이 되고 조정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